안녕하세요, 레인저바이크 조윤입니다. 오늘은 LS2 헬멧의 신형 플래그십 모델 FF805에 대해서 프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FF805 모델은 아직 국내에 출시가 되지 않은 모델이에요. 지금 국내 출시를 위해서 인증받으려고 샘플을 가져온 거기 때문에 이 샘플 모델을 바탕으로 우선 간단하게 프리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모델의 이전 버전인 FF323 시리즈가 있어요. 이 모델이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도 오랫동안 이제 최고 등급 헬멧으로 판매가 되어 왔는데, 저도 그 헬멧을 쓰고 단연간 레이스를 했습니다. 거의 한 7, 8개 헬멧을 깨먹었어요. 근데도 작은 뇌진탕 하나 없이 제 머리를 잘 지켜줬기 때문에 굉장히 고마운 헬멧이에요. 그런데 이 FF805 모델이 앞서 말씀드렸던 FF323 모델에 비해서 신버전이면서 조금 더 상위 버전이에요. 그래서 관통력 테스트 그리고 충격량 테스트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안전성 측면에서 더 기대가 됩니다. 그럼 이 헬멧의 주요 특징들을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. 우선 이 헬멧은 당연히 풀카본이에요. 왜 당연하냐 하면 이 이전 버전인 323도 풀카본 버전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인데요. 이전에 있던 323보다 이 카본이 훨씬 더 치밀해졌다고 합니다. 그래서 조금 더 단단하고 탄성력도 좋아졌다고 해요. 공식적으로 무게는 1350g 정도 된다고 하는데 풀카본 치고 그렇게 가벼운 편은 아니에요. 요즘에 굉장히 더 가벼운 모델들이 있으니까. 그래도 전 버전에 비해서 실제로 착용을 하고 머리를 움직였을 때 가볍다는 느낌을 확실하게 받습니다. 전 버전도 똑같이 스펙상은 1350g이에요. 전체적인 구조 개선 덕분이라고 하는데, 스펙이 같다고 해도 실제로 사용자, 라이더가 느끼는 느낌이 가볍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전체적인 외관은 전 버전에 비해서 약간 사이버틱? 좀 미래지향적이 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. 약간 우주인 헬멧 같은 느낌이 조금 들기는 해요. 디자인은 항상 호불호가 갈리는 부분이라서 단정 지을 수는 없는데 계속 보다 보니까 이쁜 것 같아요. 특히나 이따 말씀드린 여기 빨간색 요 기어 라쳇 쪽, 쉴드 라쳇 부분에 이 빨간색 포인트가 굉장히 보면 볼수록 매력적이에요. 특히 이 유광 올블랙의 포스가 실제로 보면 있어 보입니다. 확실히 임팩트가 좀 있어요. 이 외관만 바뀐 게 아니고 전체적인 형상이 공기역학적으로 좀 더 유리하게 디자인이 됐어요.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주행을 했을 때 이전 모델에 비해서 확실히 주행풍의 영향을 조금 덜 받는 느낌이 있어요. 그리고 풍절음도 이전 버전에 비해서 조금 줄었다는 느낌이 있습니다. 어느 정도냐면 다른 타사 모델 X14보다는 조금 크다는 느낌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전체적인 쉘의 크기는 작지는 않아요. 소두핏 헬멧은 아닌 것 같아요. 지금 이 사이즈가 엑스라지 사이즈인데 제가 사실 라지를 쓰거든요.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정식 발매 됐을 때 라지 사이즈가 오면 쉘이 조금 더 작아질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쉘 크기는 그때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헬멧을 보는 요소 중에서 내피도 굉장히 중요한데요. 이 헬멧의 내피는 엑스스태틱 실버 패브릭이라는 특수한 소재로 제작이 되었는데요. 실제로 만져보면 굉장히 부드러워요. 그리고 머리 쪽에 있는 이 안쪽에 있는 내피도 굉장히 촘촘하면서 부드러워서 뒷머리카락이 이 내피 쪽에 이렇게 껴서 굉장히 아픈 그 현상이 없었어요. 사실 전 버전에서는 그런 현상이 조금 있기는 했어요. 한 40분, 1시간 정도 타면. 근데 이 버전은 변화된 이 내피 덕분인지 아직까지 머리가 끼는 현상이 없어서 굉장히 편했습니다. 개인적으로 엄청나게 좋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. 그리고 표면이 부드럽다고 했잖아요. 그래서 이 부드러운 표면 때문에 헬멧을 쓰고 벗을 때 쓸림이 적어서 뭔가 얼굴에 피부 트러블이 일어날 확률이 조금 더 적어진 것 같아요. 실제로 쓰고 벗을 때도 조금 덜 아파요. 마찰력이 덜해서. 그래서 내피도 굉장히 신경 쓴 흔적이 보입니다. 그럼 쉴드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. 일단 쉴드는
두께가, 이 쉴드 두께가 약 2.5mm 정도 돼요. 얇은 편은 아니에요. 두꺼운 편이죠. 이게 두꺼우면 뭐가 좋냐면 외부의 이물질이나 딱딱한 돌 같은 게 세게 와서 부딪혀도 파손되거나 깨질 확률이 훨씬 적어요. 그래서 안전성 측면에서 조금 더 향상됐다고 보시면 됩니다. 다만 두께가 두꺼워지면 안쪽에서 봤을 때 이 쉴드의 왜곡 현상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. 이 헬멧의 경우에는 실제로 쓰고 좌우 사물을 봐도 왜곡 현상은 크게 느낄 정도로 보이는 건 없어요. 쉴드의 시야 확보와 안전성 두 가지를 더 개선시켰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플래그십 모델답게 티어오프 필름과 신락을 걸 수 있게 있는 요 고정 나사는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어요. 이 헬멧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요 기어 라쳇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. 이 쉴드 기어 라쳇이라고 하는데요. 라쳇 전체가 메탈로 돼 있어요. 100% 메탈이에요. 그래서 충격이나 교환할 때 잘못된 힘으로 인해서 파손될 확률이 훨씬 더 적어졌어요. 실제로 탈 때도 이 쉴드 기어에 대해서 신경을 덜 써도 되고, 특히나 이 쉴드를 교환할 때 훨씬 더 스트레스가 적습니다.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. 쉴드 퀵 릴리즈 시스템이라는 기능까지도 있어서 이전 버전에 비해서 쉴드를 탈착하기가 굉장히 편해졌어요. 자, 보세요. 보시면 이 안쪽에 열어서 요 클립만 살짝 내리고, 반대쪽에 있는 클립만 살짝 내리고, 그리고 헬멧을 살짝 닫은 다음에 그냥 아래쪽으로 쑥 뽑아주시면 돼요. 그럼 바로 빠져요. 설치할 때도 굉장히 쉬워요. 여기 이쪽에 이 길이 있어요. 이걸 뺐을 때 이 길을 이렇게다가 이렇게만 걸어주고, 여기도 반대쪽 똑같이 걸어주기만 하고, 그대로 올려서 닫아요. 그리고 그대로 갖다 올리고 이 클립만 다시 한번 올려주시면 돼요. 굉장히 편합니다. 약간은 힘을 줘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, 쉴드를 교체할 때 힘을 주는 게 아니고 이 클립만 가지고 톡톡 내려서 클립만 조절을 해주시면 크게 무리 없이 쉴드를 안정적으로 탈착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일부 쉴드 기어들은 이 톱니바퀴가 있어서 올릴 때마다 일정한 간격으로 탁탁탁탁 올라가요. 그러면 겨울이나 비 올 때 굉장히 힘든 게 뭐냐면, 비 오거나 추울 때 바이크를 정차하고 있을 때 쉴드를 내리고 있으면 금방 습기가 차잖아요. 그런데 그 습기를 없애려고 살짝만 들었어요. 근데 기어 톱니 방식의 쉴드는 올리면 한 방에 이렇게 툭 하고 올라가 버려요. 너무 많이 올라가요. 그러고 나서 주행을 해버리면 이 바람이 너무 들어와서, 아니면 비가 많이 들이쳐서 굉장히 힘든데, 그런 방식들은 너무 많이 들려도 요거보다 조금만 더 내리고 싶어 이렇게 해도 그 고정된 간격이기 때문에 이거를 조절을 할 수가 없어요. 그런데 이 모델은 그런 기어 톱니 방식이 아니라서 일단 쉴드를 바로 열기 시작하면 미세한 힘에 따라서 간격을 조금 더 세밀하게 열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만약에 열었는데, 습기가 차서 열었는데 너무 춥다, 아니면 비가 조금 들이친다, 그러면 조금만 힘을 줘서 더 내리고 해서 미세 조절이 가능해요. 이게 실제 라이딩에서 굉장히 편리합니다.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디테일적으로 좀 신경을 쓴 모습이 보여요. 또 하나 확인할 게 있는 게 요 브레스 디플렉터 쪽, 요 부분인데, 사실 이전 버전은 이 브레스 리플렉터가 거의 없다시피 하게 조그맣게 뼈 쪽 올라왔어요. 그래서 사실 성능이나 그런 데는 전혀 문제는 없지만, 헬멧을 딱 쓰면 보통은 이 볼패드 때문에 얼굴이 이렇게 딱 조이잖아요. 조였을 때 얼굴이 상당히 조금 오징어가 돼요. 오징어처럼 바뀌는데, 전 버전은 리플렉터가 좁으니까 이렇게 오징어가 되는 얼굴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서 이렇게 클리어 쉴드를 하거나 아니면 쉴드를 올리고 있기가 조금 민망한 경우가 있기는 했어요. 그런데 이번 버전은 이 기본적으로 이 디플렉터가 굉장히 올라와 있기 때문에 코 중간 이상을 가려줘요. 그래서 클리어 쉴드를 하고 있어도 조금 더 자신 있게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. 이 부분에서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는 게 요 버튼식 쉴드 잠금 장치예요. LS2 전 버전도 똑같아요. 쉴드를 완전히 닫은 후에 이제 다시 열려고 하면 요 앞에 있는 버튼을
꾹 누르고 올려야 돼요. 자, 이게 LST의 약간 상징적인 부분도 되기는 했는데 이전 버전의 경우에는 급할 때 빨리 실드를 열어야 될 때 손을 못 찾아요. 버튼을 잘못 눌러가지고. 그래서 못 누를 때도 있고 아니면 버튼을 눌렀는데 힘이 모자라가지고 눌렀는데 안 올라올 때가 있어요. 그것처럼 급할 때 조금씩 불편한 사항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번 버전에는 그냥 일반적인 그 클립식 개폐 장치로 좀 바꿔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계속 버튼 신임입니다. 근데 다만 달라진 게 있어요. 이 버튼 감도가 굉장히 부드러워졌어요. 그래서 조금만 눌러도 바로바로 튀어나올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. 그래서 실제 사용을 하면 전보다는 조금 편할 것 같기는 한데 일단 지금 프리뷰 상으로 봤을 때는 버튼식이 계속 유지된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에요. 이 점도 실제 사용기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는 벤틸레이션 쪽을 한번 볼게요. 입부분의 벤틸레이션하고 그리고 요 이마 부분 그리고 머리 부분에 이 세 가지 부분에 벤틸레이션이 장착이 되어 있어요. 통풍에 대한 효율이나 아니면 요 이마를 바로 식혀줄 수 있는 이 통기성이 훨씬 더 좋아졌다고는 하는데 사실 지금 겨울이라서 제가 타고 나가도 이게 얼마나 좋아졌는지는 아직은 모르겠어요. 한 봄 조금 넘어서 조금 더울 때 실질적으로 달려보면서 한번 더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뒷부분으로 가면 툭 튀어나온 부분 있죠. 이걸 보통은 스포일러, 헬멧 스포일러라고 하는데 이 모델에서는 특히나 슈퍼 스포일러라는 이름을 붙였어요. 그만큼 조금 크죠. 이 부분, 이 스포일러 부분이 고속주행에서 와류나 그런 공기 저항을 조금 더 줄여주는 여러 가지 공기역학적인 역할을 하는데 지금 그냥 봤을 때는 이 부분 때문에 헬멧이 조금 커져 보이는 느낌이 있기도 해요. 그런 단점적인 부분이 보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날렵하고 요즘 이제 고급 헬멧 브랜드 뭐 AGV나 아니면 뭐 샤크 헬멧도 이렇게 스포일러가 뒤에가 길게 삐죽하게 나왔죠. 그래서 그런 약간 형상을 따라가서 약간 유러피 스타일의 헬멧 느낌을 주는 뭐 장점도 있어요. 그래서 이것도 디자인적인 부분 요소라서 이것도 호불호가 좀 갈릴 것 같긴 한데 그런 특징이 있다. 다만 제가 고속주행은 사실 못 해봤으니 모르겠지만 스펙상으로는 이 슈퍼 스포일러 덕분에 고속주행에서 훨씬 와류의 그런 움직임이 훨씬 더 줄어들고 최소화되었다고 합니다. 이것도 역시 실제 사용기에서 한 번 더 자세하게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. 대략적으로 이제 헬멧 외관하고 이 내피 부분을 살펴봤는데요. 그럼 이제 남아있는 건 가격이겠죠. FF805는 323에 비해서 여러 측면에서 업그레이드가 많이 된 실질적으로 한 단계 더 위의 플래그십 모델이기 때문에 가격은 40만원 후반대에서 50만원 초반대가 될 거라고 합니다. 출시일은 2021년 3월 정도 될 것 같고요. 그 안팎일 거예요. 가격대가 조금 올라가긴 했지만 풀카본에 이제 실질적으로 상위권 브랜드의 플래그십을 지향하는 모델인 점을 감안을 하면 여전히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메리트가 있다고 보여져요. 제 머리를 오랜 시간 지켜주었던 FF323 모델의 다음 버전이 드디어 출시가 됐어요. 그것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돼서. 그래서 굉장히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정식으로 국내에 출시가 되면 가장 먼저 입수를 해서 실제 사용기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 모델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